안녕하세요. 라온 편집실의 편집장 미아입니다. 오늘은 7월 넷째 주 한 주간에 있었던 호주 주요 뉴스를 종합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이번 한 주 동안 빅토리아주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유행의 확산을 여전히 컨트롤하지 못하고 매일 300명이 웃도는 신규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결국 7월 21일엔 484명의 최고수를 기록했고 오늘 7월 26일 발표엔 지난 24시간 신규 확진자가 450명, 사망자는 10명으로 보도되었습니다. 2차 락다운 후에 오히려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멜번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외출 시에 무조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본질적으로는 락다운 4단계에 돌입한 것이라고 빅토리아주의 앤드루스 총리는 말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잠재적으로 늦추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모두가 마스크를 쓴다면 곧 우리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격려했는데요. 또한 마스크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멜번 메트로폴리탄과 미셸 샤이어 지역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수백 명의 빅토리안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으니 반드시 옳은 행동을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멜번 지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한 여성이 자신을 신문한 경찰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Your job is to make sure that we are safe. And I can see you're carrying guns, both of you. Yes. You know, I'm fearing for my life. So what I'm going to do is I'm going to get a divisional van to come out here and we'll transport you back to the police station. We'll check your photos on the system and see if that recognises anything until we can confirm ID. Okay? Do not consent to that, and I will be suing you personally Yep. and you personally for $60,000 each. Do you want to continue? Yes, yes. You want to continue? Yes. 계속해서 그 여성은 신분 확인을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증명하라고 요구했고 벌금 발부에 있어서 예외 사항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관들은 상황에 따라 재량권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당신의 끔찍한 태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그 여성을 포함한 일행은 마스크 착용 규제를 어긴 것에 대한 벌금을 물게 됐고 격분한 여성은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요. 온라인에서 어떤 반응을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이 공개되자 그녀를 비난하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록다운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호주 시민의 자유와 권리만 외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민으로서 나라와 이웃을 위해 해야 할 의무를 제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물론 마스크 착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흡 문제가 있는 사람 혹은 심각한 얼굴 피부 문제를 갖고 있거나 장애 또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직업상의 건강 및 안전의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 정확한 대화나 입안을 봐야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도 제외됩니다. 또한 전문 운동선수들이 훈련이나 대회를 할 경우, 숨이 차는 달리기와 같은 운동을 할 경우, 경찰에게 신원을 확인해야 할 때, 혼자 또는 가족 구성원과 함께 차로 이동할 때, 음식이나 음료를 마시고 약을 복용하거나 흡연을 할 때, 치과 치료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출입 시 또는 내부에 있을 때나 응급 상황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호주 연방정부는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재정 결과 보고와 앞으로 2020년, 2021년에 대한 재정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결과는 모두가 예상한 대로 현재 호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주의 실업률은 올해 크리스마스까지 9%를 넘어설 것이며 2019년, 2020년엔 858억 달러의 적자를 2020년,
이번 2021년엔 1,845억 달러의 적자를 예상했습니다. 지난달 공식 실업률이 7%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연말까지 24만 명이 더 실직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크리스마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우울한 날이 될 듯 합니다. GDP는 지난해엔 0.25%가 감소했지만 올해 회계연도엔 2.5%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경제 활동이 위축되어 정부 예산은 적자로 접어들면서 호주의 총 부채는 2020년 6월 30일엔 6,843억 달러로 최고 수치를 기록했고 2021년 6월 30일까지 8,519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재무부 장관은 코로나 팬데믹 동안 호주 정부가 지원한 부양책이 없었다면 작년 회계연도의 GDP는 0.75%, 올해는 4.25%가 하락했을 거라며 특히나 잡키퍼 프로그램으로 인해 70만 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실업률을 최대 5% 낮출 수 있었으니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은 모두 부채이고 우리는 이 빚을 갚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이것은 수백만의 호주인들이 받은 타격을 완화시키고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호주인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사람들을 일자리로 복귀시키고 궁극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재무부 장관은 코로나 때문에 직면하게 된 엄청난 경제 적자로 인해 전면적인 세금 감세 정책을 재검토 중이라는 발표를 추가로 했습니다. 원래 감세 정책은 총 3단계에 걸쳐 시행될 계획이었고 1단계는 작년에 이미 시작되었고 2단계는 2020년에 3단계는 2024년에 실시될 예정이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시기와 내용은 발표되진 않았지만 10월 예산에서 고려될 예정이라는 데요. 확실한 혜택은 4만 5천 불부터 20만 불까지 소득에 단일 세율을 적용해서 1달러당 30센트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2차 감세 정책으로 8만 달러의 연봉 근로자에겐 연간 1,080달러, 3차 감세 정책에선 1,955달러의 세금이 줄어들고 20만 연봉자에겐 연간 11,640달러의 세금이 줄어든다고 추정했습니다. 연방정부는 감세 정책이 경제 성장을 더 빨리 촉진시키는 것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새로 조정된 정책이 언제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옥스포드 대학교의 연구진들이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이 임상시험에 통과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총 1,077명의 18세에서 55세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없는 건강한 지원자에게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에 진행되었는데요. 그 결과는 지원자들의 항체와 T세포가 백신에 반응했고 투약자의 70% 정도가 두통이나 피로, 오한 등의 부작용이 생기긴 했지만 파라돌과 같은 간단한 해열제로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부작용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백신을 투약하고 14일 만에 T세포가 반응했고 28일 안에 항체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항체는 바이러스를 무기력화시켜 처음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다른 세포에게 감염을 시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T세포는 가슴선, 즉 흉선에서 생기는 백혈구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고 면역에서의 기억 능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첫 번째 투약 후 28일 뒤에 두 번째 투약을 했을 때 면역 체계가 아주 강해지고 100%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백신은 2회 접종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2회 접종 방식은 백신 생산량이 2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 세계에 배포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시험에서 1회 접종으로 충분한 면역 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의 힐 교수는 정말 빠르면 올해 말에 백신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더 검증해야 할 단계가 많이 남아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옥스퍼드 연구팀은 임상 2차와 3차 시험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으로 6주 동안 영국 1만 명, 미국 3만 명,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약 1만 명
10명 정도의 지원자가 대규모 임상시험에 참가할 예정이고 이 시험에선 어린이와 고연령층도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규모의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빠르면 올해 11월 이전에 백신의 효력이 검증될 것이고 만약 응급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선 올해 12월에 투약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 의학계 전문가들은 최소한 1년 기간 동안 백신에 의한 면역 반응을 살피고 추가 투약이 필요한지 얼마나 자주 필요한지 등에 대한 연구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너무 성급한 백신 개발은 오히려 더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세계의 분위기는 부작용의 두려움보다는 어찌됐건 하루라도 빨리 백신이 나오기만을 바라고 있죠.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과 협력해서 백신을 개발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회사는 백신의 효과가 입증되고 규제와 승인을 받을 경우 백신을 공급하기로 전 세계 정부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엔 백신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서명서를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영국 정부는 이미 1억 개의 백신을 확보하는 데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은 최초 생산된 10억 개의 백신 중에 3억 개의 백신을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악몽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인 코로나 백신 개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들로 건강하게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